이제 해도 바뀌어가고, 그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갑진년인데, 그 갑진년에는 관련 우리 명리적으로 어떠한 해이고, 또 우리 사람마다 또 어떠한 기운으로 좋게 또는 이제 좋지 않게 다가오는지 보는 시간인데, 전에는 뭐라 해야 되나, 여하튼 육신적으로도 풀고 또 질문을 받아서 자기 명도 풀고 이래 합니다. 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 갑목과 을목, 그 다음에 병정화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나머지 시간 되는 데까지 무기, 경신, 임계가 남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해의 기운을 기운이 이제 그 인년도, 우리 올해가 지금 개묘년이잖아요. 개묘년에서 사실상 갑진년으로 이동하는 그 시기는 동지점으로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동지라는 개념이 음양이 같은 거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이 밤이 길고, 그죠? 밤이 길고 다시 이제 양이 이제 생기는, 움직이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인년도의 기운이 이제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인년도에 갑진년의 기운이 서서히 온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가 이제 그 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액땜도 그때는 하죠. 뭐 팥죽도 먹고 뭐 뿌리기도 하고 뭐 한다는 게 아마 민속적으로 이제 그런 게 그 기준이었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 명리적으로도 보면 음양오행적으로도 그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물론 갑진년의 본질적으로 갑진은 내년도에는 2월 4일 시가 11시 11분인가 뭐 이렇대요. 그래서 그 시가 지나야 되는데 그 뭐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이제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그 기운이 갑진년의 기운은 원래 개묘년 동지 이후로 기운이 서서히 오고 있다 이래 보셔도 무방하다 이래 보통 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2024년도니까 갑진년에는 무토는 이제 무토가 할 차례니까, 그죠? 무는 토고 양의 토죠. 양의 토고, 요거는 양의 목이고, 요거 이제 이 양의 토입니다. 토.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양의 토. 무토는 물론 이제 일간 기준입니다. 지금 일간 기준인데 우리가 이제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요게 재성이 될 수도 있고, 요거 인성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제 물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일간 기준으로 합니다. 일간 기준은 나의 이 정신적 환경이죠. 자, 무토는 갑목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목극토 당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편관이죠. 편관적 환경이고, 정신적 환경은 편관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는 같은 양의 토니까 이 비견의 환경입니다. 그죠? 이 비견의 환경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여기서 이걸 181, 혹시 책을 갖고 있으시면 181쪽을 그 참고 조금 하셔도 좋습니다. 181쪽에 보면 그 약간 그 181쪽에 보시면 세운 통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비견과 편관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180 참고하시는데, 편관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무토한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 과정에 말씀드렸지만, 편관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편관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신강자예요. 신강, 신왕. 그죠? 신왕, 신강자는 극복할 수 있거나 다스리거나. 다시 말하면은 가다가다 우리 밤에 길을 가다가다 옛날 환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호랑이를 만나는데 저걸
신약자들은 어떨까요? 놀라가 펄쩍 뛰고 난리 나겠죠. 기절하거나 또 물려 죽거나 그거예요. 그런데 신왕자는 어떻습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환경을 이제 피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순간에 놀라거나 자포 먹거나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위기 상황에는 놓여지지만은 어쨌든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고, 아주 신강자는 어떻습니까? 신강자는 어떻겠습니까? 호랑이를 불러가 올라탑니다. 그럼 그걸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편관 1위 시상 1위 편관은 귀격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신강자와 신약자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운에서도 내가 본질적인 신약이지만은 운에서 환경이 인비에 의해서 내가 신강 또는 신왕 해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예. 친구죠. 그러한 환경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걸 잘 극복할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그걸 다스릴 사람도 있고, 다스린다는 것은 편관의 기운은 어떤 게 오냐면 일단 정신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신약자한테서 편관에 정신적으로 온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편관은 내 몸에 피를 볼 수도 있어요.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 내가 아플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환경에 처해지는 거죠. 편관이라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지만은 잘 극복한다. 근데 극복 못하고 극복한다 하더라도 극복하면은 이미 예측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약에 신강자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걸 지나가야 돼, 때를. 그 때를 지나가야 돼. 근데 그러면 때를 지나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태풍이 불이 났어. 불이 다 타고 지나가야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걸 내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땅속에 수모가 지나간다든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거고. 그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은 이제 신강자나 신강이냐 신약이나 참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굉장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관이 비견을 들고 와. 그죠? 물론 야속에는 지금 을개무가 있죠. 을개무가 있습니다. 그럼요, 을은 얘한테서 을은 뭡니까? 정관이죠. 그죠? 또 개수는 무계합을 하지만 요거 이제 정제죠. 정제. 그죠? 그래 오면은 얘는 무계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합을 해서 이제 이 화로 쓰려고 하는 거죠. 화로 쓰려고 하는데 압박만 놓고 이야기하면 그죠? 이 내가 비견이라는 것도 뭡니까? 비견. 나와 같은 주변 사람이라. 그죠? 나일 수도 있지만 나와 같은 주변 사람. 그죠? 그 주변 사람을 나와 같은 주변 사람을 나인데 내가 그런 환경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평강 천간의 것과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해보면 그런 내 활동성, 비견은 나의 주체성이 올라가잖아요. 나의 주체성이 올라가면서 좀 진이라는 글자가 뭐냐면 진이라는 글자가 이미 여기에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자 한다 했잖아요. 진은 여기 이제 신금과 임수의 여기 묘지입니다. 그죠? 묘지예요. 저것들이 활동 못하니까 야들이 활동 못하니까 여기에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북이 우리 이렇게 있는데 가자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직 폭력배 어떤 그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래 같이 항상 대립하고 있다가 한쪽이 없으면 어떡해. 이거 놀기 좋잖아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화의 환경이 놀기 좋게 된다. 화는 문명의 공간, 놀기 좋은 공간, 이런 거잖아요. 밝은 세계, 이런 거잖아. 어떻게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비견이 오면 내가 놀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활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환경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또 비견이 오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미뤄왔던 것들이 비견의 내 주체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그로 인한 또 엄청난 이 스트레스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그 다음 여기서 무게합하는 뭔가. 무는 정제. 물한다. 또 아까 맹코로 익한다 말이에요. 요 익하면서 무 익하잖아요. 지금. 미친다, 진짜. 이 개수는, 무토에서 개수는 정제를 끌어다가, 돈이죠. 돈을 끌어다가 화를 만든다는 거죠. 화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 화는 뭡니까? 얘한테. 문서, 인성이잖아. 그죠? 그럼 뭡니까? 돈을 끌어서 집을 살까? 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돈 벌던 기존의 뭐 월급성이나 안전적으로 벌어오던 돈으로 문서화 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밝은 곳으로. 이라는 환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겉으로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거잖아. 고뇌가 많다. 고뇌가 따른다.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182쪽에는 비견은 뭐였습니까? 비견은 급제에 비해서 굉장히 나한테는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글자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비견과 길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흉은 어떻습니까? 신약이냐 신강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만약에 급제가 오면은, 자, 또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무토가 오면은, 우에 끼나간에, 무토란다. 진토가 오면은, 우에 끼나간에 나한테서 토가 많아지잖아요. 없는 사람은 한 개 더 생기는 거고, 또 있는 사람도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그게 뭔 말입니까? 비견이 없는 사람은 나한테 누가 도와준다라고 접근해 오는 거고, 도와준다라고 내한테 뭐 동업하자라든지 도와줄게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접근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관내에 의해서 그게 이제 경찰서에 갈 수도 잘못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은 이 비견 속에 비견이 갖고 오는 거죠. 이 정제를 나한테 제안을 하면 이런 환경을 만든 거죠. 제안하는 것은 이거 가지고 네 돈 어디에 투자해갖고 뭐 이걸 뭐 하나 사라 뭐 이런 얘기도 재를 넣어서 문서화 시키라는 건데 무게합화라는 것은. 그죠? 아까 합화해 무게를 만나서 화를 지향한다 하는 방향성이 내가 꼬박꼬박 버리는 이 돈을 넣어갖고 문서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비견이 토가 많아지면 또 상황이 또 달라지죠. 없던 사람이 오면은 긍정적으로 비견이 와서 나한테 도움을 주고자 정보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죠? 결정 못한 정제적인 것은 뭡니까?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해요. 그렇게 선뜻하지 않거든요. 월급을 받아갖고 이래 뭐가 정말 이제 집을 이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됐는데 그 결정을 못 하고 있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원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내년의 환경, 갑진년의 환경이 되면 이제 이걸 저걸 무서워시키면 좋겠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길과 흉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보면 비견은 긍정적인 거예요. 편관은 굉장히 이 차칫 잘못하면은 뭐 경찰서 왔다가 법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고. 그죠? 그런데 토가 많다는 것은 비견급제가 비견만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이 비견은 뭐 그 많은 사람 중에 급제예요. 그거는 급제값을 하거든.
비견적으로 다가와서 겁제값 한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습니까? 그럼 굉장히 판단하는데 고심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진이라는 글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진은 뭡니까? 이것들을 갈무리하고 신이 뭡니까? 신자진을 갈무리하고 자수를 그래서 수에 고지잖아요. 그래 한판 뒤엎는 거잖아. 뒤엎는 거거든요. 한판 쇠를 엎고 갑을 세우는 거거든. 갑을 지향하겠다. 그런데 갑을 지향하겠다. 자, 무토에 갑을 지향하겠다. 무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을 능히 평관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선거 있으면 선거 한판 뜨게 놀아보려고 하겠죠. 그럼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걸 다스려서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이라. 근데 그 환경에서 이제 그 사람이 전체적인 환경이 대운 환경이 길하냐 흉하냐는 거죠. 그것도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그렇죠. 그 길 흉은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그 평소에 용 쓰던 게 용실이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연기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무토는 이제 이러한 환경이 된다는 거죠. 무토. 그럼 결국은 뭐 그러면 결국 어떻단 말이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거잖아요. 어느 한 명을 딱 설정해 놔놓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신약인지 신강인지 딱 나오니까 정해지니까 길하다 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무토에 의해서 전부 나머지 7개 글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죠? 그걸 이제 우리 분석해 볼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편점은 이렇다는 거죠. 또 질문 있습니까? 혹시?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은 이제 기토. 기토는 이제 음의 토다. 그럼 기토면 이제 육친적 관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육친적 관계가 달라지는데 이놈은 이 발열증의 정관이 되고, 그죠? 야는 이제 이 뭡니까? 급제가 된다는 거죠. 급제가. 그죠? 자, 정관은 뭡니까? 정관이라면 결국은 이제 이 합 이전에 떠나서 정관이라면 그로 인해서 내가 안정화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반드시 안정되고 싶다는 거. 자, 따지면 기토일간자는 정관과 이래 합을 합니다. 정관의 합에 의해서 이 야가 여기다가 이제 이 도와주는 거죠. 야에 의해서. 자, 만약에 정관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아가씨들은 그 남자를 만나면 정관적 환경에서 남자를 만나면 나를 책임져 줄 남자를 확인합니다. 나를 보호해 줄 저 남자가 나를 책임져 주겠구나 이거예요. 아까는 평관이었잖아요. 평관의 운에서 남자가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평관을 똑바로 못 봅니다. 아주 급이 높은 윗사람이거나 내가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정도의 위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명에서는 정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나 없나 그거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를 확인해서 결혼을 해서 안정을 얻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안정을 얻거나. 안 그러면 그런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안정을 얻거나 이런 거예요. 안정을. 정신적 환경은 그러하다라는 거죠. 정관적 운이 온다는 건 뭡니까? 그 운이 온다는 것은 나한테 그런 기운을 쓰게끔 내한테 그런 기운을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그걸 느끼게 되고 그런 정관의 정신적 환경을 느끼게 된다는 거잖아요. 정관이라는 것은 내가 굉장히 정관이라는 운이 갑목이라는 게 오니까 그게 내한테 정관적으로 작용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 여자한테는 남장이거죠. 남편이잖아요.
그래 또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과의 관계를 남편의 기운을 내가 흡입해서 저는 뭐 손을 끌어들여서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냥 남편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좀 안정적인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토일관자는 내년에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급제가 오면은 이건 정신적 환경이에요. 급제가 오면은 근데 여기서는 남편이 내한테 도움을 줘요. 합의에 의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정말 준다는 얘기고. 그다음 여기서는 물론 요 글자는 가지고 여기서 오는 거는 이제 을이라는 글자는 요건 이제 정관이잖아요. 그죠? 정관이 을이 이제 편관이네. 이제 여기서 편관으로 바뀌고 편관. 개수는 요거 이제 편관 편제로 되네. 그죠? 편관 편제 이제 급제로 되는. 급제로. 자, 급제가 오면은 일단 급제는 부정적인 거죠. 급제의 기운이 오면 어떻습니까? 급제는 뭔가 나와 같은 또 다른 나의 경쟁자잖아요. 경쟁자가 대표적인 경쟁자예요. 그러한 환경에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온다라는 거잖아요. 자, 오면 어떻게? 오면 이런 걸 쓰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걸 쓰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야가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야가 밑에 건 안 본다 하면은 급제만 보면 되지만은 우리 이제 공부를 하니까 좀 더 구체시키면은 지장간에 있는 요것들을 더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보면 자 정관은 일단적인 정관은 내가 정관을 내가 활용해서 내가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관이 굉장히 저런 환경에 있으면 정관적 도움을 반드시 봅니다. 긍정적으로.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안정을 찾는 거죠. 그죠? 직장을 그 조직에서도. 그런데 현실적 환경은 거기 이제 급제적 환경이라. 그럼 급제적 환경은 말 그대로 이제 재물급탈. 첫 번째 경쟁자. 그죠? 그다음에 이 재물급탈. 그 재물손재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 급제가 오면은 비견도 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여명에서 급제가 오면은 어떻습니까? 남자 명에서 급제가 오면은 나의 부인이잖아. 제가 부인이거든. 그래 부인이 어디서 급탈당한다. 그래서 오면은 남자들은 재물과 부인을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그죠? 급제와 이 관계가 되는 거. 부인이 일탈해야 되나? 이게 뭐 연탈이 될지 일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탈제한다 해야 되나? 여하튼 뭐 그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 환경이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그래서 또한 급제는 이런 것들을 들고 오기 때문에 편관 편의를 상당히 급제는 오면은 급제는 일단 주의해야 된다. 급제는 신약자한테서는 급제가 천간에 안 뜨고 지지에 온다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데 신약자한테서는 그나마 이제 이 나한테 토가 주로 오는 거죠. 근데 급제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급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명예 급제가 있는 사람이 연월에 있으면 연에 있는 급제는 어떤 급제입니까? 맞아요. 전부 가족들이잖아요. 연은 조상이고 맞잖아요. 남이란 개념이 아니거든. 월에 있으면 사회적 공간도 되지만은 부모 형제예요. 육친적 관계에서. 일지의 급제는 부부군이잖아.
남편 아니면 아내예요. 시의 급제는 자식이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회적 환경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그이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아는 사람에 의해서 급제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내인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고자 하는 어떤 도움? 평관적 도움. 평관은 나한테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갖고 온다? 편재적인 거. 이런 걸 갖고 오는. 이걸 가지고 이제 나한테 이제 도와주겠다는, 같이 도모, 일을 도모하자라는 거죠. 그래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유추해요? 그래, 평관적으로는 급제에 의해서 평관은 뭡니까? 내가 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편제적인 거죠. 이건 이제 재생관 하니까요. 편제적인 건 뭡니까? 편제라 하는 것은 사업성이죠. 사업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이 일을 도모해서 사업해 볼까? 그럼 급제에 의해서 자문하면 경찰서 가야 될 일도 생기겠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이런 환경들이 처해질 수 있다거든. 어쨌든 그래서 토는 목에 의해서 안정 내지는 굉장히 불안정해지지만 토가 토기가 많아지거나 토의 에너지가 강해진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중고급에 하자는 선생님들은 신약자와 신강자가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그에 의해서 이제 길흉을 유추해 볼 수도 있다는 거고, 그죠? 그렇게 우리 이제 토일간자들은 만약에 또 토가 많으면, 그죠? 생각이 토가 많으면, 그죠? 이 급제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급제의 위험성은. 근데 급제는 진짜 보면 제가 뭐 임상해 본 결과로는 급제는 신강신약 할 거고 강약은 다릅니다. 강약은 다르지만은 진짜로 주의해야 된다. 급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질문. 또. 다 100%다 이해되시죠? 책이 이렇게 나눠놓은 거 있잖아요. 예. 비견도 우리 비견이나 뭐 정관이나 정인 이런 거 다 좋은 길성인데도 예. 길흉으로 나눠놨거든요. 예. 이건 나눠놓으면 신강 신약으로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예. 제가 조금 이렇게 뭐 보시라고 해놨는데 정인은 다 좋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약자한테는 그러면 흉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 비견? 정인이 정인? 예, 예. 좋은 건데 예. 길성인데도 길흉을 쌤 나눠놨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이제 흉이라 하면 신약자한테는 이렇게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아니지. 그러면 흉이라 하면 정인이 나한테 좋지 않은 경우. 근데 정인의 우리 만약에 신강자는 정인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 인성이 많아서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그런 인성이 나한테 필요 없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어머니가 안 좋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만약에 인성이라는 글자가 나한테 흉하게 되려고 하면 자 경금 수일간자의 인성은 금이죠. 금이잖아, 그죠? 수일간자는 금이잖아. 그런데 다시 화일간으로 해볼게요. 화일간의 인성은 목이잖아, 그죠? 그죠? 목에 만약에 병화일간자는 여기 인성은 을목이잖아요. 정인은. 그런데 요건 인성이 올 경우잖아요, 참. 이제 이 표현을 제가 잘못했는데 이때 경금이 오면은 인성을 이제 이 합에 의해서 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
어떻게 이 경이 와도 경이 인성이라도 되는데 여하튼 이러한 경우가 있어. 합에 의해서 뿌리를 뽑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합도 이 좋은 건 아니거든. 환경이. 또 예. 또 그 인성이 와서 뭐 인성이 충에 의해서도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그 환경은 그렇게 꼭 인성 그냥 뭐 정의는 문서, 엄마 또 그런 기운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또 형충파해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다음에 경금. 경금은 이제 양의금이고. 경금, 을개물 경금은 을은 요거 이제 정재. 맞죠? 금의 목은 재니까. 금의 수는 요거는 이제 이 상관이네. 상관. 요거는 편인을 이제 야가 데리고 오는 상황이죠. 토생금 하지 말아요. 토생금. 요거는 이제 편재적 환경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토생금에 음랑이 같으니까 편인적 환경이 된다. 자, 요걸 이제 딱 보면 이제 뭘 생각납니까? 편재, 사업성이라고도 이야기 하잖아요. 사업.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냥 경금한테서 간목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잖아. 그죠? 사업, 편재, 사업. 편의는 뭡니까? 문서, 내한테 들어오는 거. 그죠?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거. 그죠? 그런 거잖아요. 또 문서, 또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또 편재는 내 과정의 결과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이제 이 해석을 해봅니다. 편재는 자, 이 환경에 편인적 환경에서 편인적 환경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놀기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편인적 환경 굉장히 놀기 좋은 환경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갑진은 뭔가를 새로 엎고 새로운 뭔가를 깃발을 꽂겠다 이거잖아요. 새로운 깃발을 꽂고 뭔가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편인적인 것을, 그런 편인은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이런 거예요. 요 과정이 지나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새롭게 뭔 사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해볼까라는 거. 이런 거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자, 그런데 이 편인이라는 것은요, 급제가 있으면 편인은 괴모가 되잖아요. 급제가 없어야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편인이라는 거. 급제가 명예에 있나 없나를 또 확인해요. 따라서 내 손 들어주나 남의 손 들어주나잖아요. 그래, 그 경쟁이 이기나 지나는 거는 편인 손에 달려있잖아. 근데 내게 급제가 있나 없나 하거든요.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고. 요것만 놓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급제가 있으면, 신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신금이 있으면은 야는 급제를 주거든. 그 결국은 내한테 주는 편의는, 내한테 주는 정보는, 내한테 주는 문서는 급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칫 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던 것을, 기존의 것을 세렵고 새로운 깃발로 사업을 해볼까라는 거든. 그렇게 결정하게 돼 있다. 편제.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은 내가 재정적으로 내가 안정화시켜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 일을 했어. 또 뭡니까? 상관. 뭔가를 하던 것을 셀이 엎고, 기존 것을 셀이 엎어보고, 어떤 내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 그죠? 그것으로
기존의 것을 세려 엎고 새로운 깃발을 꼽아서 편제를 한다면 성공할 수도 있죠. 편인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편인은 자격증으로 선다면 급제가 있든 말았든 간에 그 자격증은 누구 겁니까? 내 능력일 거잖아요. 그건 급제와 관계없는 거죠. 내 자격증인데. 그렇지만 이 편인을 정보로 쓴다면 어떻습니까? 내한테 경쟁적인, 이 자격증은 내 자격증이니까 이미 내가 우위하잖아. 그렇지만 중간에 나한테 던져놨을 때는 급제가 있다면 급제가 더 우선시한단 말이잖아요. 편인은. 그렇게 저거 정보로 쓰거나 다른 건 하면 잘못된 정보, 잘못된 문서, 그죠? 고장난 문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왜 급제거니까? 급제가 있으면, 없으면 내가 유리하죠.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걸 나의 자격증으로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을, 이거 뭡니까? 정제, 월급쟁이. 그죠? 하던 것을 이 상관 확실히 엎어가. 그죠? 물론 이전에 뭐 있으면, 이전에 뭐 임계수가 왔잖아요. 임계수는 경금한테는 뭡니까? 식생과 상관이잖아. 기존에 하던 일을 감독하면서 셀이 엎어가. 이제 새로운 깃발을 꼽아가 하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성으로 시작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편인성이 내 자격이 급제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거지만. 그래서 이거 그렇지 않고 나에 대한 정보로 쓴다든지, 나에 대한 문서로 사용하려 하면 굉장히 위험률이 높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률을 높이는 게 급제가 있나 없나라는 거죠. 급제가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급제가 없다라면 이 문서는 물론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급제가 없다 하더라도 비견이 개수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비견이 많은 신강자는 그러잖아요. 신강자는 편인이 오면 어떨까요? 신강자는 편인이 오면, 이 편인은 신강이라 하면 비급이 다자면은 그 중에 하나는 급제입니다. 어느 게 급제 값을 하고, 편인이 오면은 뭡니까? 나의 문서로 극하는 거, 식상을 극하죠. 나의 자격으로 하던 일을 좀 덜 하고 그저 좀 먹었으면 좋겠다, 편안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또다시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은 나의 자격증으로 많은 임계, 식상에 활동하던 것을 그만하고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 이거잖아요. 새로운 편하게 임대업을 해볼까 이런 거잖아. 안정적으로, 그죠? 어떤 그런 거거든요. 사업을. 그렇게 이제 이 편의를 그렇게 쓴다. 그죠? 만약에 이제 경금일간자는, 지금 경금일간자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편인으로 사업을 쓰려고 해요. 지금 기존의 것보다는. 그럼 요게 이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편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맞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는 뭡니까? 임대업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이건 하나 예를 들자면, 좀 문서로 사업을 하겠다는, 또 내 자격증으로 사업,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 맞잖아요. 안 그러면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뭐 임대는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인성은 나의 활동성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것을 그거 하잖아요. 그래 다시 말하면 내 문서 가지고 좀 편하게 생활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좀 편하게 사업을 해보겠다, 새롭게, 이런 거. 신약자는 뭐죠? 신약자는 편의는 그냥 너희들이 정보를 주는 거고, 편의는 문서고, 그죠? 신약자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신약자로 쟤를 그냥 편제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신약자는 지금까지 계획해 오던 것도 사실은 못했어요. 신약은 못하거든. 인성의 운이 오니까 하는 거라. 내가 주체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신강이든 신약이든 경금 일간자는 상당히 근데 신강자는 상당히 진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신약자에 비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